자, 16번부터 봅시다. 자,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누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멸망하면 또한 입술이 떨어지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니 보구간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자, 여기에서 하늘을 거스르면 안 된다.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자. 여기선 동학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동학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학은 1860년 최재우가 경주지방에서 창시하게 돼요. 자, 그리고 동학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천주교까지를 모두 다 통합해서 만든 종교가 바로 동학이죠. 천주교의 유일신 사상까지도 전부 다 수용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인내천이라든가 시천주라든가 이런 표현들 여러분 다 알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그냥 이런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적인 성격도 갖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구간민이라든가 후천개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운동적인 성격이 좀 강하죠. 자, 그리고 샤머니즘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교의 성격도 약간씩, 여기 도교도 다 포함이 됐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동학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동학의 성격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자, 남인 계열의 유학자들이 신앙으로 발전시켰다. 남인 계열의 유학자들이 신앙으로 발전시킨 건 천주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순조. 자, 그러면 홍경래의 난이 1811년에 있었고 동학의 창시가 1860년이니까 배경이 될 수가 없죠. 네, 당연히.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 2번 아니고 3번. 샤머니즘과 도교에 가까워서 부적과 주술을 중시했다? 맞아요. 그래서 부적, 그 다음에 주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궁궁을을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조상에 대한 제사의식을 거부하여 천주교, 전주 정부의 탄압을 받은 건 천주교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1번과 4번은 천주교, 2번은 시기가 다르고 3번이 동학. 정답은 3번. 자, 17번. 다음 고구려 영토확장 과정에서 관련된 사실들이다. 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자, 기억부터 볼까요? 요동지역을 확보했다. 요동지역을 확보한 건 어느 왕 때? 광개토대왕. 자, 광개토대왕은 시기로 하면은 언제예요? 4세기 말에서부터 5세기 초. 네, 5세기 초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낭랑군 축출. 자, 낭랑을 축출한 거는 어느 왕 때? 미천왕 때. 미천왕은 4세기 초. 자, 그 다음에 디귿. 옥저 정복. 자, 부정고원을 넘어서 옥저로 정복했다. 어느 왕 때? 태조왕 때. 태조왕은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죠.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했다. 자,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했다. 뭐 한강 상류든 하류든 장수왕이죠 뭐. 그래서 장수왕. 장수왕은 몇 세기? 5세기. 자, 그래서 한강 상류면은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헷갈릴까봐 얘기하는데 한강의 상류면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그러면 당연히 장수왕이죠. 즉 한강 이남까지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5세기. 자, 그러면 요거 순서대로 해라. 디귿, 니은, 기역, 리을. 디귿, 니은, 기역, 리을. 네,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8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골짜기와 시냇물의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획정하여 경계를 삼고 그 경계 안에 포괄되어 있는 지역을 일여로 한다. 일여마다 여장을 두며 무릇 일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국가에 바치는 세와 여장의 봉급을 제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노동 일수에 따라서 여민에게 분배한다.
자, 그러면 한 마을이 여죠? 한 여. 그래서 1여로 삼아서 이 1여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하자.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마을을 1여로 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자. 여전론이고요. 자, 이렇게 여전론을 주장한 중농학파 실학자는 누구예요? 정약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약용을 찾아라. 정약용은 처음에는 여전론을 주장했었어요. 균전, 한전 다 안 된다. 여전이 제일 낫다.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여전론이 너무나 이상적이야. 그래서 안 되겠는데 나중에는 정전, 그렇죠. 정전론을 제시하게 되죠. 자, 어쨌든 정약용. 자, 그러면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시다. 자, 한강에 배다리를 설계하였다. 정약용이란 사람은 기회론을 주장을 하게 돼요. 기회론이라는 건 기술의 발전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회론을 주장하면서 만든 게 주교. 주교는 배다리.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이 설계한 것 중에 거중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주교와 거중기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1번 맞고 2번 종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였다. 자, 종두법을 연구해서 실험해서 책을 썼죠. 이 책 제목이 마과회통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홍역, 이제 마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박제가와 함께 마진을 연구했다. 박제가와 함께 마진을 연구했다. 마진은 홍역이에요. 자, 그 책이 마과회통이라는 책이죠. 자, 그 다음에 상품작물의 재배를 주장하였다. 네, 상품작물의 재배도 주장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호구에 부과하던 여격을 토지에 일괄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토지를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유영원이고, 요 유영원의 균전론이죠. 유영원은 균전론을 주장하면서 토지를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호구에 부과하던 여격을 토지에 일괄 부과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구에 부과하던 여격을 토지에 일괄 부과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유영원. 자, 그래서 4번은 유영원에 관한 설명이죠. 정답은 4번. 자, 19번. 조선 정치 상황이 다음과 같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천국이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무릇 외교에 관한 일은 천국에 문의하라 라고 하였다. 자, 들으니 우장층이 고종께 말하기를 내가 삼천자제를 거느리고 여기에 와 있으므로 매사에 있어 청나라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중전의 말씀 가운데 청인이 이와 같이 교만하니 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것이다. 자, 청나라에서 지금 군대를 파견했죠. 자, 그러면서 외교에 관한 일은 천국에 문의해라. 즉 외교 고문을 파견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외교 고문을 파견하고, 자, 청의 군대가 주둔하고, 그 다음에 외교 고문이 들어와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사건이 뭐냐 물어보면 이모군란이 되겠죠. 그래서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 자, 그러면 이런 다음과 같은 정치 상황이 전개된 배경은 이모군란 찾으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1번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포츠머스 조약은 뭐에 따른 결과를 말하는 거죠? 들어봤죠?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의 결과.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1905년 9월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죠. 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이죠. 자, 이 조약에서는 뭘 약속했을까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일본에게 다 넘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선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 자, 어쨌든 시기가 완전 다르고요.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그러므로 시기가 다르고 3번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가 청에 반환되었다. 자, 삼국간섭이 있었던 거는 청일전쟁 이후죠. 그래서 삼국간섭은 1895년에 있었어요. 삼국간섭은 1895년에. 자, 1895년 4월에 삼국간섭이 있었고, 자, 이때 빼앗겼던 권한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이 선택한 게 을미사변이죠. 네, 그래서 을미사변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95년 4월 그리고 을미사변 이렇게 가니까.
자, 그래서 삼국간섭 아니고, 자, 구식군인들이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자, 이게 이모군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모군란을 찾아라. 정답은 4번. 자, 20번.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 국민으로부터 인구세를 징수하고 애국공채를 발행하였다. 또 독립전쟁을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해 군사력을 배양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위한 노력도 함께 전개했다. 그 외에도 우리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자,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백산상회와 이륙량행을 거점으로 하였다. 자, 백산상회라고 하는 그 회사가 부산에 있었던 무역회사예요. 백산 안희재 선생이 만든 회사로서 이 회사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이륙량행으로 전달하게 되면 이륙량행에서 임시정부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 회사들이 여기 나오는 이륙량행 백산상회라고 하는 회사죠. 자, 그러면 1번 맞고요. 자, 2번 뭐가 이제 틀렸는지 봅시다. 자, 군사력을 배양했다라고 했어요. 독립의군부를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흡수하였다. 자, 일단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국내에서 활동한 비밀결사 조직이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는, 자,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활용된 부대들은 광복군 총영, 광복군 사령부, 육군주만 참의부 이런 거죠. 육군주만 참의부. 자, 그리고 서로군정서, 군노군정서. 서로군정서, 북노군정서도 전부 다 임시정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죠. 독립의군부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다 써볼까요? 3번. 일본의 참정권 인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자, 일본의 참정권 인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게 아니라 여기서 외교활동은 예를 들면 파리 강화 회의에서 활동을 했죠. 자, 그리고 국제회의에 또 타절단을 파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런던 위원부, 그 다음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 활동했던 건 파리 위원부. 자,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단체가 구미위원부. 이런 게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파리 위원회가 설치되고, 런던에서 런던 위원부가 설치되고, 구미 위원부, 미국에서 미국 위원부가 설치되고, 자, 이런 식으로 외교 활동에 앞장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해조신문과 대동공보를 발행하였다. 자, 해조신문과 대동공보를 발행한 거는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거는 독립신문. 자, 그리고 사료편찬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제 관련된 문서들을 모았죠. 그래서 한일관계 사료집이라고 하는 걸 발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다 틀렸네요. 3번, 4번, 2번, 3번, 4번 다 틀리고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자, 여러분하고 그래서 6회 문제 풀어봤고, 자, 이제 7회로 넘어갑시다. 펴보세요. 자, 7회로 넘어갈까요? 다음에 유물이 제작, 사용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게 뭔가요? 홈자귀라고 하는 청동기 시대의 석기. 홈자귀는 돌자귀라고도 하고요. 청동기 시대의 석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송리식 토기.
자,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토기로서 미송리에서만 나오는 토기죠. 생긴 모습이 특이하게 생겨서 여러분이 생긴 모습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둘 다 어느 시대냐라고 물어봤을 때 청동기 시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창의 기능을 하는 승배찌르개가 널리 사용되었다. 승배찌르개가 사용된 시기는 구석기 중에서도 후기 구석기. 자, 그리고 승배찌르개는 뭐의 용도로 사용되냐면 창의 용도로 사용되죠. 자, 그 다음에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이 나타나게 되었다.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 청동기. 이 청동기 시대 무덤의 특징이 돌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 널 무덤과 독 무덤이죠. 널 무덤에서 널은 나무고요. 그 다음에 독은 항아리고요. 그래서 철기는 항아리나 나무를 가지고 무덤을 만들면 청동기는 돌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두 시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2번이 청동기, 3번. 혈연의 바탕을 둔 시족사회의 기본 구성. 시족사회를 기본 구성 단위로 했다. 자, 시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했다. 신석기 시대. 자, 집터는 대개 움집자리로 바닥은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자, 원형이 집터가 있었다. 신석기 시대. 자, 이 중에서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건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청동기 시대의 간석기, 그 다음에 토기, 여기 나왔으니까 이 두 개만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청동기 시대의 간석기는 우리 금방 나왔던 돌짝이랑 그 다음에 반달돌칼, 그 다음에 홈자귀,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퀴날 도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토기. 자, 그 간석기. 그 다음에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붉은 간토기. 자, 그 다음에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의 토기가 덧띠 색인문 토기라고 하는 게 있죠. 덧띠 색인문 토기, 청동기 초기의 토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간석기, 그리고 토기, 그 다음에 금방 우리 무덤 나왔죠? 무덤,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자, 2번으로 갑시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5월에 고구려 태왕의 상왕공과 신라 매금은 영원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위해서 하늘의 도를 지키기 위해 동으로 왔다. 매금에게 의복을 내렸다. 자, 여기서 신라 매금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중원고구려비구나 알 수가 있죠. 중원고구려비는 장수왕 때. 장수왕이 한강 이남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신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는 비석이 바로 중원고구려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자,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 중원고구려비. 고구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비석이 중원고구려비 광개토 대왕릉비인데, 광개토 대왕릉비는 만주 지반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 정답은 1번. 2번에 고구려 건국 신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고구려 건국 신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릉비는 고구려 건국설화를 최초로 기록한 기록이죠. 최초로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왕릉을 지키고 관리하는 수묘인의 호구수를 기록하고 있다. 광개토 대왕릉비에 관한 내용이고 3번도. 자, 그 다음에 4번 광개토 대왕의 정복활동과 토경 순수 기사가 연대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당연히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담겨있는 비석이 광개토 대왕 릉비니까.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광개토 대왕 릉비. 1번이 중원고구려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중원고구려비에서 한강 이남, 앞에서 우리 잠깐 나왔죠.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했다. 한강 상류를 점령했다는 게 남한강 유역까지 내려왔다는 거니까 장수왕의 업적이고요. 자, 그래서 중원고구려비에는 장수왕이 수도를 어디까지 옮겼냐? 중령에서, 말하자면 영토를 어디까지 넓혔냐면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영토를 넓혔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자, 3번으로 갑시다. 고려 초 역대 국왕의 주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태조는 역분전을 분급하여 지배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자, 태조 때는 역분전을 분급하여 지배체제의 근간을 마련했다. 고려 태조 때 공신들에게 나눠준 토지가 역분전이죠. 그래서 역분전 논공행상적 성격의 토지가 역분전 맞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태종은 왕규의 난을 진압한 후에 서경천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자,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서경천도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자, 이게 어느 왕이냐면 정종이에요. 자, 정종 때 왕규의 난을 진압했고 서경천도를 계획했고 하나 더 있죠. 업적이 관군을 설치하죠.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청창강 유역에 30만 명의 관군을 설치했다. 자, 요 세 가지가 정종의 업적이에요. 정종은 광종의 형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세 번째 왕이 정종. 자,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 자, 다음에 3번. 광종은 지배층의 위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자, 백관의 공복 제정 광종. 자, 그러면 이때 마련한 공복이 자단비녹의 4가지 색깔의 공복이죠. 자, 3번 맞고 4번. 성종은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하고 노비환천법을 실시했다. 자, 성종 때 의창과 상평창을 정비하죠. 원래는 태조 때 이름이 흑창이었는데 흑창이 의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상평창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리고 노비환천법. 자, 광종 때 실시한 제도가 노비안건법. 그리고 이렇게 노비안건법에서 다시 풀려난 양인이 자기 주인을 업신여기거나 할 때 다시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노비환천법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노비안건법은 광종, 노비환천법은 성종. 노비안건법 광종, 노비환천법 성종. 그래서 이름이 비슷비슷한 그런 제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2번은 정종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3번에 2번. 자, 4번에 다음 글을 지은이가 활동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 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어 이를 풍류라 한다. 이 교의 기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삼교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민중을 교화하였다. 즉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이것은 노나라 사고의 취지이다. 모든 일을 거리낌 없이 처리하고 말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은 주나라 주사의 종지였으며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만 행하는 것은 추권태자의 교화 그대로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최치원이죠. 그래서 최치원이 쓴 난랑비 서문. 최치원이 쓴 난랑비 서문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최치원이 썼던 책이나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최치원은 일단 개원필경, 그 다음에 제왕연대력, 그 다음에 법장화상전, 그 다음에 사륙집, 그리고 토왕소경문, 뭐 이런 것 등이 있죠. 그리고 사산비명 뭐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치원의 저서. 자, 그러면 최치원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시무십조 살짝 한번 써볼까요? 시무십조를 진성여왕에게 바치게 되지만 잘 지켜지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지은이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 말기죠. 진성여왕 때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1번 승려 도의가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선종을 전하였다. 자, 승려 도의가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선종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진성여왕 때가 언제냐면은 9세기 말이에요. 그런데 1번에 승려 도의가 선종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 요거는 헌덕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하대 중에서도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9세기 초.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고 두 번째 진표가 김제 금산사를 근거로 법상종을 열었다. 자, 진표 법상종. 이 사람은 경덕왕 때 법상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죠. 그러니까 신라 중대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 3번 각간 위홍이 향가집 3대목을 편찬하여 왕에게 바쳤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예요? 진성여 왕이지.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김대문이 화랑새기 한상기 등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자, 이거는 신라 중대 성덕왕. 특히 여러분 성덕왕 때 요 김대문의 저서랑 구별을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김대문 저서 금방 2개 나왔죠? 자, 거기 보시면은 화랑새기, 한상기, 네, 고승전, 한산기, 그 다음에 고승전, 그 다음에 계림잡전. 자, 그래서 요 김대문의 저서와 최치원의 저서 한번 구별해 보시고, 김대문은 신라 중대의 성덕왕 때 진골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최치원은 신라 하대의 육두품 출신이고, 시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신분도 달라요. 그래서 저서, 그 다음에 시기, 신분, 이 두 사람은 좀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뭐 당연히 시험은 최치원이 잘 나오지만, 김대문하고 비교를 좀 해봐라. 자, 그러면 이 지은이가 활동했던 시기로 옳은 것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5번 다음 묘지명이 쓰여진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5번. 자, 공주는 우리 대흥보력 효감 금융 성법 대왕의 넷째 딸이다. 자, 그러면 대흥보력 효감 금융 성법 대왕은 문왕이고요. 발해 문왕. 그런데 발해 문왕의 넷째 딸이에요. 자, 둘째 딸이 정혜공주, 넷째 딸이 정효공주. 그러면은 이 넷째 딸은 정효공주. 자, 이 공주는 대흥 여름 6월 6일 임진일에 궁밖에서 사망하니 36세였다. 이에 시우를 정효공주라 하였다. 11월 28일 김효일 염국의 서쪽 언덕에 배장하였으니 이것은 예에 맞는 것이다. 황상은 조회를 파하고 크게 슬퍼하여 정침에 들어가 자지 않고 음악도 중지시켰다. 정효공주 무덤. 자, 그러면 정효공주 묘는 벽돌 무덤으로 만들었죠. 정효공주 묘는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서 당의 양식을 모방한 거고요. 요 벽돌 무덤에는 인물도 벽화가 그려져 있다. 12명의 인물이 들어선 인물도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정효공주 묘, 그리고 용두산 고분군, 용두산에 묻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효공주 묘, 그리고 문왕의 넷째 딸. 자, 그러면 이 묘지명이 쓰여진 시기의 사실로, 그러니까 문왕 때를 고르란 얘기죠. 1번 전성기를 맞아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선왕, 9세기 선왕. 자, 오경 15부 62주의 행정제도가 완비되었다. 선왕. 그 다음에 3번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고 산동에 등주를 공격하였다. 자, 산둥반도 덩저우를 공격해서 자사 위주를 죽였죠. 즉 당나라를 공격했어요. 당 공격 어느 왕이에요? 무왕. 자, 그 다음에 동경 용원부로 수도를 옮겨 일본과 활발히 교역했다. 자, 4번에 이 문왕 때는 여러 번 천도를 감행하게 되는데, 자, 이때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에서 다시 동경용원부로 이렇게 수도를 옮겼죠.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긴 왕이 문왕.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동경에서 상경으로 되돌아온 왕이 누구예요? 성왕. 8세기 말 5번째 왕인 성왕. 그래서 8세기 후반에 문왕, 그리고 8세기 말에 성왕, 이렇게 여러 번 천도를 감행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동경으로 천도한 이유는 동경에서는 동쪽으로 쭉 가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서 동경으로 천도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서 여기 지금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몇 번?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6번.
다음 고려시대의 경제 생활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 암은 원나라 갔다가 농상집요라는 농서를 저술하였다. 자, 농상집요는 우리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농상집요는 도입. 농상집요는 도입. 자, 두 번째, 철전인 건원중보와 동전인 해동통보를 만들어 널리 사용하였다. 자, 일단 철전인 건원중보 성종 때. 자, 건원중보는 철로 만든 철전이 맞고요. 성종 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동전인 해동통보는 숙종 때. 자,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했어요.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자,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해동통보, 서만통보, 해동중보, 서만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여러 화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액의 화폐인 은병까지 여기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성종 맞고 숙종 맞고 하지만 널리 사용, 여기서 틀렸네. 널리 사용된 적은 없어요. 유통에는 실패했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소금의 판매 및 생산 권리를 독점하는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했다. 자, 소금의 전매제를 가견법 실시. 자, 그리고 소금을 전매하기 위해서 관청을 설치했어요. 의염창 설치. 가견법 실시. 의염창 설치. 자, 그럼 어느 왕이에요? 충선왕. 그래서 충선왕 때 가견법 실시, 의염창 설치. 자, 그럼 정답 3번. 3번이 딱 맞는 설명이네요. 4번. 대식국인이라고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은 비단, 약재 등을 가지고 와서 고려와 무역하였다. 자,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건 향료, 그 다음에 수은, 산호 이런 걸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죠. 아라비아 상인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건 향료, 수은, 그 다음에 산호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비단 약재를 가지고 와서 고려와 무역한 건 송나라. 비단 약재, 서적, 자기 이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중국이 원래 괜찮은 것들이잖아요. 이건 중국에서 가져온 것들이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가지고 온 건 향료, 수은, 산호 이런 약간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사치품? 뭐 물론 다 사치품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7번. 자, 밑줄친 왕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 봅시다. 자, 안승의 조카뻘 되는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남은 무리들이 관리들을 죽이고 읍을 차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군사들에게 명하여 토벌하였다. 마침내 그 성을 함락하여 그곳 사람들을 나라 남쪽의 주와 군으로 옮기고 그 땅을 금마군으로 삼았다. 자, 지금 누가 반란 일으켰어요? 대문에 반란이 일어난 거죠. 거기 보시면 안승의 조카뻘 되는 장군 대문이 반란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대문이 반란 일으켰어요. 자, 그리고 이 대문의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원래 보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덕국을 없애고 금마저로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승을 신라 경주로 데려다가 안승에게 진골의 벼슬을 줬어요. 안승을 진골로 편입을 시켰어. 그랬더니 김대문이가 왜 안승을 데려가서 그러냐, 귀족으로 신라로 만들었냐 그러면서 반란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자 이거를 진압하면서 보덕국을 없애고 여기를 완전히 금마군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통일이 다 되고 나서 보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구려의 유민 세력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신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난을 진압하고 안승에게 진골로 편입시키고 했던 이 왕이 누구냐 물어본 거죠. 요 왕은 신문왕. 자, 그래서 신문왕에 관해서 골라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밑줄 친 왕은 신문왕. 자, 그러면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신문왕을 찾아라 이 말이죠. 1번에 자,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치고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자, 일단 국학을 설치한 거는 어느 왕이에요? 신문왕. 그런데 국학을 태학감으로 바꾼 건 어느 왕? 요거는 경덕왕.
그런데 이거를 다시 국학으로 바꾼 건 이거는 해공왕. 그래서 여기서는 경덕왕을 얘기하는 거죠. 1번에 경덕왕. 자, 국학을 설치한 건 신문왕, 태학감으로 고친 건 경덕왕, 다시 국학으로 바꾼 건 해공왕. 그러므로 1번은 경덕왕. 자, 다음 2번. 나당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삼국 통일을 달성한 왕이 문무왕. 자,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했죠. 달구벌 천도 계획을 세웠던 왕이 신문왕. 4번에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였다. 자, 정전 지급 어느 왕? 성덕왕.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8번. 다음 중 몽골과의 항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항전을 주도한 최씨 정권은 몽골과의 화의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자, 봅시다. 8번에 몽골과의 항전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그랬죠. 기억. 항전을 주도한 최씨 정권은 몽골과의 화의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일단 최씨 정권은 무호정변으로 붕괴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씨 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정 복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왕정이 복구된 상태에서 몽골과 화의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씨 정권이 몽골과 화의를 맺은 게 아니고 최씨 정권은 이미 무너지고, 그러니까 최충원, 최후, 최양, 최희, 맨 마지막에 의잖아요. 의가 김준에게 피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김준한테 죽어. 그러니까 최씨 정권이 이제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김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권한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왕정 복구가 된 거예요. 이제 왕의 힘이 세진 거죠. 최씨 정권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몽골과 화의를 맺게 돼요. 그래서 최씨 정권이 강화를 맺은 게 아니라 이제 왕정이 복구된 다음에 강화를 맺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 틀렸다 이 말이죠 뭐. 자, 니은 봅시다.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려고 강화도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대장경을 판각하였다. 자,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강화도에 교장도감을 설치했다. 팔만대장경을 편찬하게 되죠. 그러면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관청은 대장도감이에요.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팔만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는 여기서 뭘 만들었을까요? 교장을 만들었어요. 교장이 속장경이잖아요. 그래서 교장을 조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장도감은 팔만대장경, 교장도감은 교장. 그래서 대장도감과 교장도감을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아니죠, 당연히. 디귿. 개경으로의 환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진도 용장산성에 행궁을 마련하고 주변 섬을 장악하였다. 자, 진도로 갔다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삼별초 세력을 말하는 거죠. 삼별초는 맨 처음에 강화도에서 봉기를 일으켰죠. 강화도에서 처음에 항전을 시작해서 진도로 가요. 진도에서는 용장성을 쌓고 여기에서 그 지역의 주변 섬들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키우죠. 자, 그러나 용장성이 무너지고 나서 제주도로 가고요. 제주도에서는 항파두리성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항파두리성.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서 성을 쌓고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진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진도 용장성을 쌓고 주변 섬을 장악했다.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디귿 맞고 리을. 무신정권은 주민을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 오랜 전쟁에 대비하게 하는 산성해도 입보 정책을 폈다. 자, 산성해도 입보 정책 기억나죠, 여러분? 니들 알아서 살 길 찾아라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산성해도 입보 정책을 실시하고 본인들은 들어갔다. 네, 그래서 디귿과 리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자, 9번의 원간섭기 문화계의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원간섭기의 문화계의 동향
봅시다. 서예에서는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고 탄현이 서예가로 이름이 높았다. 자, 거기 보시면은 원간섭기잖아요. 그러면 고려 후기죠. 고려 후기에 유행한 글씨체는 송설체. 송설체는 조맹부체라고도 해요. 조맹부라고 하는 원나라의 학자의 글씨체인데 소나무에 눈이 내린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해서 송설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고려 후기, 고려 전기에 유행했던 건 그럼 뭐예요? 네, 구양순체, 왕희지체. 구양순체와 왕희지체. 요런 게 유행하다가 이제 송설체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서 경천사 10층 석탑을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자, 원의 영향을 받아서 다각 다층탑으로 만든 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죠. 그리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재료가 대리석. 그래서 산성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니은 맞네요. 디귿. 민지가 본조 편년 강목을 편찬하여 고려 초부터 고종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자, 민지의 본조 편년 강목은 자, 시기를 써두세요. 충숙왕. 충숙왕. 자, 충수강 때 편찬한 편년체 사서예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세계 최고의 금속알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는 직지심체 요절이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고 있다. 자, 세계 최고의 금속알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는 직지심체 요절이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자, 맞는 틀린 설명이 한 개도 없지만 여러분 요 시기가 아까 언제라고 했죠? 원간섭기 찾으라고 했죠? 요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된 건 우왕 때예요. 우왕은 원간섭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원간섭기에 관한 설명으로만 골라라.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자, 10번에 다음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에는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성리학적 통치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서를 적극적으로 편찬했다. 한 왕대의 역사서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실록의 편찬을 중요하게 여겨 뭐를 편찬했어요?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했다. 그 밖에도 태조 때 정도전 등이 태조 때 정도전이 편찬한 책이 고려국사를 편찬했고, 자, 그다음에 문종 때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 문종 때 완성한 책은 고려사죠. 고려사와 고려사저료를 완성했다. 성종 때에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통사죠. 동국통감이 저술되었다.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 고려국사, 고려사, 동국통감. 자, 그러면은 1번. 자,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의 4대 사고에 보관했다. 맞네요. 자, 이 중에서 임진왜란 겪으면서 살아남은 거? 전주사고본. 네, 나머지는 싹 불타고 1번 맞고. 자, 그리고 4대 사고를 정리한 왕은 그럼 4대 사고를 정리한 왕은 세종. 5대 사고를 정리한 왕이 광해군. 네, 기억나죠? 자, 1번 맞고요. 니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고려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려국사가 정도전이 쓴 거잖아요. 당연히 편년체로 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려를 좀 폄하해서 쓴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2번 맞고요. 디귿. 조선 건국 이후에 착수하여 15세기 중엽에 기전체로 편찬된 정사이다. 맞아요. 이거는 기전체. 자, 그리고 우리가 고려사를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하죠. 자,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정리했다.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재정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책이 고려사. 그래서 문종 때 완성된 기전체 사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디귿 맞고 리을. 자,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한 비판적이고 고증적인 역사책이다. 자, 동국통감의 의의는 최초의 편년체 통사예요. 최초의 편년체 통사. 최초의 통사. 통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통째로 쓴 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해동역사. 한치훈의 해동역사에 관한 설명이죠.
조선 후기의 역사책 중에 하나인 한치윤의 해동 역사에 관한 설명.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1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립했는데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1942년 5월에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42년에 광복군에 합류하죠? 맞네요. 1번 맞고. 2번.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한 후에 4차 개헌을 통해서 국무위원 체제에서 주석 부주석 체제로 개편했다. 자, 4차 개헌에서는 4차 개헌이 주석제. 자, 그리고 5차 개헌이 뭐죠? 네, 이게 주석 부주석제잖아요. 그래서 주석 부주석제가 아니라 주석제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 3번. 1941년 조소왕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이론적 틀로 삼아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자, 건국강령을 발표한 시기가 41년. 이건 알아야 되겠죠? 자, 4번에 1943년 광복군은 영국군과 군사협정을 맺고 일부 병력을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파견했다. 자, 우리나라의 한국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연합했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자, 12번. 다음과 같은 업적을 세운 국왕의 재위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세조 시절에 분조를 이끌었다. 분조라는 건 전쟁이 났을 때 조정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 때의 왕이 세자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궁궐의 중건. 자, 임진왜란 때 소실된 창덕궁이라든가 이런 궁궐들을 다시 정비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5대 사고로 정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이 왕이 누구예요? 광해군. 자, 그러면 광해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정인홍은 이현적과 이왕을 문묘제사에서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자, 정인홍은 북인이에요. 그래서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 세력은 자신들의 스승인 조식을 문묘에 배양하고 그 대신에 이현적과 이황을 문묘에서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회퇴변척이라고 그래요. 회퇴변척이 회제 이현적과 퇴계 이황을 문묘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해서 회퇴변척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하지만 어쨌든 실패. 결국에는 유생들의 반발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문묘에 배양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현적과 이황은 그대로 문묘에 남아있고, 문묘는 이제 왕이 제사 지내는 공자, 맹자를 비롯한 선비들, 훌륭한 선비들을 모시는 사당인데 거기에 이현적과 이황은 올라있지만 조식은 안 올라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이 광해군 때 북인들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2번. 창덕궁 안에 대보단을 설치하고 충청북도 괴산에 만동묘를 세웠죠. 대보단이나 만동묘는 둘 다 누구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냐면 명나라 왕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죠. 자, 그래서 2번은 숙종에 관한 설명. 3번. 반란을 일으켰던 이괄의 잔당이 후금으로 도망쳐 조선 침공을 부추겼다. 이괄의 난은 어느 왕 때? 인조. 그래서 인조 때 결국엔 이것 때문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잖아요. 인조. 자, 그다음에 3번. 총수병을 파견하여 흑룡강 방면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정벌했다. 자, 이걸 나선정벌이라고 하고, 자, 청나라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조총부대를 보내줬죠. 나선정벌이 있었던 시기는 언제? 효종. 그래서 광해군 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 물어봤어요.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3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